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을 강타당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허무함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 그 모든 단어를 다 써도 부족할 정도로 모든 것을 빼앗긴 기분이 들었다. 투병을 하던 중에도 미라클 모닝을 실천할 정도로 나는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미라클 모닝은 나에게 딱 한 달 정도 허락되었다. 그 뒤로 나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기는커녕 오후 5시 30분에 눈을 겨우 떠 하루를 시작하는 지독한 무기력함에 잠식당해버렸다. 최근까지도 나를 짓누르는 무기력을 이겨내기 위해 책상을 거실 한가운데 가져다 두고 무엇이든 하려고 했지만 책상 앞에 앉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힘든 일이었다. 예전에는 무기력하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무기력하냐고. 세상에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얼른 일어나서 하라며 그들이 왜 멈춰서 있는지를 이해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참 오만한 태도였다. 절망적인 현실 한가운데 뚝 떨어져 보니 길을 잃어버려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멈춰서게 되었다.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그때야 처음 실감하게 되었다. 지독한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지 알고 싶었다. 우연히 책을 읽어주는 콘텐츠를 통해 알게 된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은 실제 작가가 형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삶을 살아갈 힘을 잃었을 때 미술관 경비원으로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을 하며 아름다운 미술작품을 통해 위로를 받고 사유하는 내용이다. 나는 책의 일부를 듣고 바로 주문을 했다. 책의 제목 밑에는 이런 글귀가 눈에 띄었다. 가장 경이로운 세계 속으로 숨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 숨어버리다 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고통의 중심에서 나도 역시 세상에서 숨어버리는 것을 선택했다. 외출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 스스로를 가둬둔 채 창밖으로 사람들의 움직임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 거리의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겨우 시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각해보니 지난 몇 주 동안 형이 죽은 뒤 처음으로 내 삶이 방향을 잡았다고 느끼게 해준 일들이 지나오고 있었다. 망을 보는 것. 두 손을 비워두고 두 손을 크게 뜨고 아름다운 작품들과 그것들을 둘러싼 삶의 소용돌이 속에 뒤엉켜 내면의 삶을 자라게 하는 것. 이는 정말 특별한 느낌이다. 기나길게 느껴진 몇 분이 더 지난 후 나는 이것이 진정으로 나의 역할이 될 수 있겠다고 믿기 시작했다. 작가는 형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일을 시작한다. 아름다운 거장의 작품이 가득 채워진 공간에 서서 고독이 충만한 하루를 보낸다.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 작품을 사유하고 관람객을 관찰하며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내가 지독한 상실감에 빠져 일을 하지 못한 채 식물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게 초록잎을 뚫어질 만큼 들여다보고 또 본 것처럼 지독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렇게 살아내면서 내면의 성장과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 이봐 형, 언젠가 내가 이렇게 물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이라는 건 암을 뜻했다. 형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모를 일이지.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생물수학이 웃기는 게 가끔은 나도 장애 홈런을 치기도 한다는 사실이지.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이야. 멋들어진 순수 수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찰과 본능을 통해 알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자연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거든.
믿기 힘든 일이지.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순간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이 들어. 연조직 육종으로 말하자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형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자기 다리를 바라봤다. 뭔가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긴 하겠지.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에는 원인을 찾진 않지만 갑작스러운 고통에 빠지게 되었을 때는 사건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나에게 일어난 이 지독한 고통의 사건을 두고 나 역시 원인을 찾으려 애쓰며 나를 괴롭히는 시간을 보냈었다.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 아름답게 빛나던 순간에 갑작스럽게 암에 걸려 죽음을 마주한 작가의 형은 어른스럽고 참 의연했다. 때로는 운이 좋다고 느껴지는 행복한 순간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대답. 그리고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행운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면 고통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인간이 모두 이해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줬다. 고통과 슬픔의 시간에 원인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는 폭력이 될 수 있다. 어머니는 내가 찾은 그림보다 더 인정사정 없고 더 아름답고 심지어 더 진실되어 보이는 그림 앞에 서 있었다. 특징 없는 금색 배경 앞으로 매우 아름답지만 당돌알이 많지 죽은 게 확실한 젊은이를 그의 어머니가 온몸으로 바치고 있는 장면이다. 마치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꼭 껴안고 있는 어머니를 그린 이 그림은 통곡 혹은 피에타라고 부르는 장르에 속한다. 어머니는 늘 잘 울었다. 결혼식이나 영화관에서나 눈물을 흘리곤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심장이 부서지는 동시에 충만해져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그림이 어머니 안에 사랑을 깨워서 위안과 고통 둘 다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배를 할 때 아름다움을 이해한다. 통곡을 할 때 삶은 고통이라는 오래된 격언에 담긴 지혜의 의미를 깨닫는다.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냉혹하고 직접적이며 가슴을 저미는 바위 같은 현실 말이다. 작가는 형을 떠나보낸 뒤 그의 어머니가 더 단순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자는 제안을 하고 그들은 미술관을 가게 된다. 미술관은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쥐죽은 듯이 고요해서 조각상들이 방금 누군가가 던진 마법에 걸린 듯 보였다라고 되어 있다. 그 문장 하나로 인적이 드문 어두운 미술관을 나는 금방 떠올릴 수 있었다. 그림에 대한 묘사를 통해 거장의 작품을 떠올려 봤다. 미술관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말았던 그림 안에는 깊은 고통을 느껴보지 않고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삶은 고통이라는 말에서 진정한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음을 알게 되었다. 나 역시 가끔 삶은 고통이다 라는 문장을 떠올려 보곤 했었다. 예전에는 이 문장이 지나치게 염세주의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이 문장에 담긴 의미를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다. 고통이라는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면 작가의 표현대로 냉혹하고 직접적이며 가슴 저미는 바위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 겸손해질 수 있다고 나도 생각을 하게 됐다. 고통 속에서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나의 감정을 작가는 미술관 그림을 통해 섬세하게 표현을 해줬다. 책을 읽으며 유사한 감정이 느껴지는 부분에서 위안과 고통을 함께 느꼈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다가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다. 삶이 고통이라면 그리고 그 고통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면의 삶이 자랄 수 있게 이 특별한 기분을 느끼며 잘 지내보려고 한다.